더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도 의학 채널 비욘디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밤 11시 심야 생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아나운서 송예은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이 심야 방송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계신데요. 저희가 1월 달부터 1탄, 2탄, 3탄으로 여러분과 함께 한국의료 이대로 괜찮은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3탄,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 시간은 탑동 365 의원, 고병수 원장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의료제도라는 게 워낙 복잡하고 어려워서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1, 2, 3탄에서 오늘까지로 그냥 끝내려고. 네. 그래도 이제 지난 1월부터 열심히 저희가 1탄, 2탄, 3탄을 달려왔는데 원장님은 다소 딱딱할 수 있다라고 걱정하셨지만 네, 걱정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또 굉장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한국 의료와 또 다른 나라의 의료를 비교했을 때 이런 점이 다르구나를 많이 저도 깨달았던 시간이거든요. 오늘은 또 저희가 주제를 전국 최초 제주도 시행 주치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원장님께서 제주형 건강주치 시범사업 이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또 맡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죠. 네, 또 책도 쓰셨고요. 예. 그래서 저는 원장님을 모셔야 좀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럼 오늘 첫 번째로 좀 어떤 이야기부터 나눠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정부에서도 지금 의료개혁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의료 대란 이후에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굵직굵직한 의료개혁이 어떤 것들이 있었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거의 다 실패했다. 거의 다 실패했다. 왜냐? 흔히 의사들이 어떤 고집, 의사들이 반대 때문에 의료 개혁이 잘 안 됐다는 거는 표면적인 이유예요. 사실은 제가 의사 편드는 건 아닙니다. 저는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인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조금 부실한 준비라든지 어떤 그 보상에 대한 마련이 안 된 것, 네. 재정 부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1차 의료, 흔히 뭐 지역사회 의료라고 합니다. 동네 병원이라고도 하고 1차 의료는 무엇이고 지금 제주도에서 올해 7월 1일부터 제주형 건강주치, 그러니까 주치제도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네. 전국 최초로. 그까지 한번 쭉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이제 대통령 선거가 아마 빨리 이루어질지 말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됐을 때 아마 각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놓을 공산이 커요. 이걸 제주도를 지켜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안내하면서 많이 알아주십사 이렇게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방송 때 좀 기억이 났던 게 1차 의료, 2차 의료 이렇게 좀 나눴던 게 좀 인상 깊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한번 볼까요? 네. 어, 네, 지금 왜 안 피디님 이게 되지? 인터넷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유튜브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화면을 보시면은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우리나라 의료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상황이 첫 번째가 의료보험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건강보험. 네. 건강보험. 1977년도에 박정희 정부 시절이었는데 그때는 일부만 시작했었죠. 그러다가 1980년 전후로 해서 네. 가정의학과가 도입됩니다. 시작이. 가정의학과는 1차 의료를 실현하라고 그러니까 가족들의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포괄적으로 이렇게 건강을 돌보라고 만들어진 겁니다. 외국에서는 패밀리 닥터라 그러고 뭐 영국이나 유럽 쪽에서 GP 이렇게 부르죠. 어쨌거나 그런데 그것도 일정 정도 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 다른 전문가들이 막 반대. 왜? 저기만 지원하냐 왜? 지금도 그래요. 그렇게 하면 의료개혁이 안 됩니다. 너희들도 크고 우리도 따라 클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도 제가 제주도에서 주치의제도 시범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아닌데. 자, 그 다음에 1989년 되게 중요한 해입니다. 이때가 노태우 정부인데 그전에는 지역별로 따로 있었어요. 모르죠. 네, 몰랐었어요. 제주도 따로, 서울 따로, 그다음 서울에도 뭐 강남 따로, 뭐 경상도 따로 막 이렇게 나눠지고 거기서 세금을 많이 걷으면은 보장이 많이 되고 지원이 좀 더 많이 되고. 세금을 많이 못 걷으면 보장이 안 되고 이런 차등이 있었고 편차가 있었군요. 또 회사별로 또 따로 있었어요. 업종.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1989년도에 반대도 심했죠. 근데 통합하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관리도 잘 되고 공평하게 형평성 있게 이렇게 그 급여 이제 보험 보장성을 해줄 수 있었고 1989년도에 근데 89년도에 또 중요한 게 의료 전달 체계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의료 우리가 전달 체계요? 말로만 듣던 건데 이때 네. 뭐냐면은 지역에서는 지역에 있는 의료 시설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점점 이제 2차 병원, 3차 병원 이렇게 가도록 마련을 했는데 이게 10년도 안 돼서 좀 문을 닫아요. 없애버려요. 왜? 너무 불편하다. 네. 국민들은 불편하다 그러고 그래서 근데 사실 표를 생각하다 보니까는 이걸 없애버렸어요. 그냥 알아서 가라. 이제는 뭐 KTX 타고 뭐 부산 목포에서 서울로 가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식이 되다 보니까는 이 지역 의료가 죽어버리기 시작한 거죠. 사실 조금만 정밀하게 계획을 했으면은 상당히 훌륭한 그 의료 전달 체계가 될 수 있었는데 지역도 살고 중앙도 살고 지금 그게 지금 다시 세우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주치의 제도로 치면은 여기 1995년 또 96년 사이에 김영삼 정부 때 주치의 등록제를 시범 사업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네. 서울의 강남 쪽하고 뭐 그다음에 경기도 지역 한 두세 군데 해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시작도 못 해보고 실패했어요. 왜요? 첫 번째로는 의사들이 뭐 강제로 하려고 그러냐 반대하는 게 있었고 여기는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사들의 반대뿐만 아니고 준비가 부족했어요. 사실은 너무 이게 좀 쉽게 생각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거나 시도도 못 해가지고 그다음 두 번째는 1998년도 네. 그때 김대중 정부가 당선되면서 공약사항이었거든요. 주치의제도와 의료개혁과 주치의제도를 하겠다.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1차 의료 주치의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려고 주치의 등록제도라고 했습니다. 등록제도. 그때는 의사협회에서도 협조를 하고 가정학과, 내과, 예방학과 이런 데 중심으로 자료도 만들고 다 준비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제가 이번에 제주에서 주치의제도 시범사업 할 때 이 자료도 많이 인용을 했거든요. 네. 이미 준비는 다 돼 있어. 근데 의약분업 때문에 다 망가졌어요. 저 끝에 있는 꼬리에 있는 의약분업을 건드렸다가 이 의료계획 자체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때 의사 파업하고 막 그랬었죠. 2000년도입니다. 안타까운 순간이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 정치인들은 이제 의료계획에 관심도 안 거예요. 표도 안 되고. 그다음에 국민들은 뭔지도 모르고 의사들은 무조건 반대하는 세력으로 이제 낙인 찍히는 거죠. 네. 그리고 뭐만 하려고 하면은 자꾸 반대하고 일단 색안경 끼고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그 전까지는 협조가 잘 됐어요. 의정 협조가 잘 됐어요. 근데 그 이후로 아주 갈라선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만성질환관리제로 고혈압, 당뇨 사업, 무슨 사업 하면 쪼개가지고 네. 전체가 안 되니까 쪼개서 막 하다가 별로 이게 통한 성과는 못 얻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고 2018년도에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네. 장애인 복지법이 있었고 이제 장애인 건강권법이 따로 양 날개를 가지게 됐는데 거기에 주치의 제도가 있어요. 그것 또한 제가 3년 동안 서울 왔다 갔다 회의하고 자료 만들고 하면서 제가 준비를 했어요. 제가 총괄을 했는데 그 경험으로 지금 하는 거죠. 네. 근데 그 장애인 주치의 제도가 실패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으면 첫 번째 주치의란 송 아나운서 같은 데가 주치입니다. 네. 어떻게 해요? 자기가 뭐가 아픈지 간에 네. 내가 돌봐주고 내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걸 돌봐주고
애가 있으면 애도 돌봐주고 이렇게 네, 하잖아요. 네. 뭐 가족을 중심으로 할 수 있고 음. 개인을 중심으로 할 수도 있지만 약간 패밀리 닥터 그쵸. 느낌이죠.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또 다른 과에서 막 뭐라 그런 거야. 왜 거기만 아, 혜택을 주냐. 왜 우린 안 끼냐. 자, 이제 신경외과 의사도 좋지. 아, 정형외과 가서 이제 관절염 보는 건 좋지. 그다음 뭐 내과 간 보는 좋지. 그러니까 장기별로 또 막 나눠지고 버린 거예요. 1차 의료라는 거는 포괄하는 거예요. 전체를 돌보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아파? 그럼 뇌의 문제인지 다른 정신적인 문제인지 배가 아파서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병원을 쇼핑하는 거예요. 아, 치료도 안 되고 치료지기도 치고. 그래서 1차적으로 포괄적으로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전문 주치, 장애 주치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한번 일반 주치 뭐 이렇게 나눠버렸어. 그게 실패의 원인이고 제가 제발 보건복지부에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건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에 대해서는 그 전문의들이 다 알아서 볼 거다. 그걸 그 주치의를 붙이냐 이름을. 아, 그래서 두 번째 장애인들이 좀 생활력이 좀 약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방문진료 일단 이럴 때 본인 부담을 너무 세게 지워버렸어요. 오, 그러면 좀 진짜 쉽지 않죠. 그쵸. 현실과 그러니까 좀 이상의 뭐 차이가 크죠. 방문하기 싶다고 해도 오지 네. 말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부담되니까요. 그다음 세 번째 의사들이 제가 장애 주치 지금 하고 있는데 방문을 하려면은 우리가 오전 4시간 근무잖아요. 오전 4시간 근무 때 두세 군데밖에 못 갑니다. 아, 멀리. 두세 군데 방문하면 하루 반나절이 지나가요. 근데 그때 수가가 환자 한 10명, 20명 보는 수가도 안 돼요. 그 시간에 우리 한 30명 정도 환자를 보거든요. 그럼 누가 하겠습니까? 안 하지. 봉사만. 그러니까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다 노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체가 돼서 진도가 안 나. 벌써 6, 7년 지났는데. 너도 안타깝습니다. 만든 사람으로서. 자, 그래서 막 시간이 너무 지나서 그런 역사적인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 이거는 우리가 1차, 2차, 3차 의료라고 했을 때 1920년대 도슨이라는 사람 영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개념인데, 이제는 의료 전달 체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때 1차, 2차, 3차라는 개념을 지금은 쓰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네. 요양병원. 근데 1차, 2차, 3차는 말은 자꾸 쓰는데 실제로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동네 의원을 병원을 이용할 때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가고 싶으면은 개인 병원 아무 데나 가죠. 그죠.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가고 싶으면 종합병원도 가죠. 의뢰서 없이 가요. 맞아요. 근데 상급 종합병원은 꼭 의뢰서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또 외국 같은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꼭 동네 의원을 거쳐야 돼요. 종합병원으로 응급실 아니면 종합병원 함부로 못 가요. 의뢰서가 없으면은. 그다음 그걸 빡세게 했으면은 그걸 주치 제도라 그러는 거고, 자기 마음대로 종합병원 못 갑니다. 그럼 와도 어떤 나라는 본인 부담, 예를 들면 거의 외국 종합병원은 공짜잖아요. 무상의료. 저 거의 암부터 감기 다 무상이에요. 근데 본인 의뢰서 없이 갔다 100만 원 자기가 물어야 돼. 검사비 자기가 다 물어야 돼. 되게 깐깐하네요. 그런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아예 못 오게 하는 데도 있고. 아예 안 받아주고. 그렇죠. 그게 의료 전달 체계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해야 의료비 돈뿐만이 아니고 정확하게 경로를 밟으면서 자기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게 막 시장처럼 막 이렇게 혼자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의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순서대로 되는데 우리나라에 일단 이 짬뽕이 돼 있습니다. 이 그림 그리는데 내가 1시간 걸렸어요. 아, 진짜 힘들어.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1차 의료란 것을 어떻게 하는가? 지역에서 동네 의원을 찾아야 돼. 이거 영국인데, 영국에서 의사와 함께 등록을 합니다. 영어로는 registration 하는데, 등록을 해야 그 다음부터 그 의사한테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의사가 의뢰서를 쓰면 종합병원이나 그 다음 의사가 방문 진료를 할 수 있고, 이런 체계가 다 돼 있습니다. 절차를 밟는 거죠. 그 다음에 요까지 해보고, 그 다음 우리는 주치 뭐 어렵게 말하지만 단골 의사, 내가 주로 건강을 맡기는 단골 의사가 있는가? 외국은 거의 90% 다 있습니다. 주치 제도를 하든 안 하든. 근데 우리나라는 한 20% 30%도 안 돼요. 너무 차이가 큰데요. 자기 마음대로
병원을 선택하기 때문에 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좀 사실 이게 건강에 좋을 것인가 선택권이 있으면 좋죠. 자기 마음대로 가면 좋죠. 돈이 날아가요. 자기 돈이. 비용이. 그리고 이게 막 여기 가는 게 맞나? 저기 가는 게 맞나? 그쵸. 이러면서 그 과정에서도 내과도 여기 병원 갔다가 다른 내과 갔다 시간도 많이 또 소비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내가 한 30분 1시간 기다려 진료 받았더니 네. 신경과로 가세요. 얘가 아닌가 봐. 그러니까요. 시간과 돈이 좀 많이 그런 것들이 낭비되죠. 낭비가 상당히 큽니다. 이게 음. 우리나라의 의료의 문제인 거고. 자, 여기까지 보고 일단은 우리 들어오신 분들 한번 쭉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꽃길만님 가장 먼저 들어와 주셨는데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고양이님께서도 아이고 밤까지 라이브 감사합니다. 항상 많이 물어보시는 반응이신 것 같은데 생방송입니다. 네. 지금 함께하고 있는 시각 11시 17분 지나가고 있고요. 푸르름님께서 주치의제도 궁금합니다. 아쉽게 한자님도 들어와 주셨습니다. 와우, 제주도는 시작하나요? 하셨는데요. 전국 최초로 제주도가 본격적으로 7월부터 7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시행 예정입니다. 자, 기억의 추억님께서 주치의제도가 이 선진국의 제도인가요? 그렇죠. 근데 많은 나라가 주치 지도를 하고 있지만 아닌 나라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워요. 아름답다님은 이제 의료 개혁의 그 과정을 보시면서 아이고 거의 다 실패군요. 이 준비 없이는 성공이 어렵군요. 정말 잘 아는 의사가 이 의료제도는 좀 손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라는 바람 남겨주셨고요. 우리 가마자님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칭찬 감사합니다. 잠이 확 깨네요. 덕분에. 네, 개안되는 기분입니다. 자, 그리고 또 어렵고도 험난한 기획이었어요 라고 하셨는데 좀 어떠세요? 지금 실행위원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입에 바짝바짝 바르고 머리털이 지금 한 1000개는 빠진 것 같고. 진짜요? 어떡해. 아,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근데 성공에 자신이 있습니다.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준비되어 있고 그걸 정리만 하면 되고. 사실은 여기에 서울 지역에 있는 많은 전문 교수들이 결합돼 있고 간호사들 결합돼 있고 사실 준비팀이 여러 팀이 다 있어요. 제가 그걸 총지휘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성공할 것 같아요. 느낌이. 네, 좋습니다. 아니 원장님께서는 정말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기도 하지만 이 주치의제도의 책을 딱 검색하면 2권이 나오는데 이 2권의 저자가 모두 고병수 원장님이십니다. 네, 한번 PPT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왜 이 주제를 제주도 의사여서 하는가라고만 단순히 생각하시기는 좀 아쉽습니다. 네. 예스24든 알라딘이든 인터넷 서점에서 책을 검색을 하면은 주치 제도 치면은 이 2권의 책이 딱 나옵니다. 온국민 주치제도. 온국민 주치제도는 사람들이 편하게 읽으라고 사례를 들고 외국 사례와 우리나라 사례를 들면서 왜 주치제도가 필요한가 이렇게 썼는데 근데 다시 이 출판이 이제 끝났어요. 전자북밖에 없어요. 이북밖에. 그래서 보고 싶으면 되게 재밌게 만들었어요. 한번 보세요. 네, 한번 이북으로 전자북으로 구해보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주치제도 바로 알기는 한 4, 5년 전에 1차 의료 전문가들하고 엮었고 제가 책임 집필을 했는데 이거는 의사들하고 일반 관심 있는 그룹 국민들이 주치제도가 뭔가 이걸 좀 안내하려고 쓴 거죠. 아마 이 2권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고 그만큼 어려워요. 네. 그래 그래서 이제 또 오랫동안 좀 고심하셨기 때문에 또 네. 이번 실행위원도 맡으시고 네. 네, 열심히 해주시고 계십니다. 아무튼 자, 어렵고도 험난한 길이겠네요. 성공만 한다면 제일 찬성하고 싶은 제도다. 그쵸. 이런 걸 다 아시는 원장님 대단하십니다. 우리 무스름이 남겨주셨고요. 지식 나눔 최고. 또 의료가 정치로 묶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의료 정책, 어떤 정책이나 제도도 정치랑 엮여야 돼요. 그래서 그 정치가 이끌어줘야 되는데 이끌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후지게 만들어지는 거죠. 정치가 돼야 됩니다. 네, 그리고 행복
까지 한걸음님께서 아이고 머리가 많이 아프네요. 원장님 고생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심장충격님은 안녕하세요. 주제랑은 다르지만 질문을 남깁니다. 이 4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열경련을 몇 번 겪었습니다. 그래서 열 오를 때 이 좌약을 주로 사용하는데 계속 사용해도 될까요? 이거 먼저 얘기할까요? 급한 것 같은데. 보통 만 5살 정도까지는 이 고열 38도 이상의 고열나면은 열경련하기 쉽습니다. 만 5살 때까지는 이 열경련은 처음에 열 나는 첫날에 많이 이루어져요. 네. 첫날. 그래서 첫날 열 관리를 해주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열이 좀 난다 싶으면은 적극적으로 해열제를 주고 해열제 약을 먹으면서 열이 떨어지려면 30분, 1시간 시간이 걸려요. 약이 우리 몸에 돌려면은. 그래서 약을 먹이면서 미지근한 물 쓰고 온수 마사지, 온몸을 이렇게 문질러 주면서 닦아줘 버려야 돼요. 20분 미지근한 정도. 온수물로 꽉 해열제 짜서 먹고 닦아주고 해열제는 또 4번에서 5번 정도 먹인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루는 밤새야 됩니다. 부모들이. 저도 그랬는데 그렇게 열 관리를 잘 해주시고 근데 우리 애도 2번 경련했었다고 전에 얘기했었죠. 근데 몇 번 했었으면 또 할 가능성이 크니까 그런 애들은 한 초등학교 갈 때까지는 조심해 준다. 조금 더 조심해 준다. 그래서 열을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잡아준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고 이 좌약을 많이 쓰지 마시. 좌약은 열 떨어지는데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요거는 토하거나 경련하거나 약을 못 먹는 상황에서 쓰는 게 좋아요. 오히려 열이 확 떨어지면서 오히려 좀 경련하는 경우도 있어요. 좌약은 조금 되도록 삼가고 먹는 약 먹이고 해열제 먹이고 닦아주고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약을 못 먹는 상황 되면은 좌약을 쓰는데 네. 열 떨어뜨린 용어는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럴 땐 지금 곤히 자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깨워서 먹여야 돼요. 네, 그렇군요. 예, 좌약을 함부로 쓰면 안 좋아요. 네. 저희가 예전에 한번 그 우리 아이 열날 때라는 주제로 한번 맞아. 고병수 원장님과 너무 오래돼서. 저도 아기를 키우는 엄마로서 너무너무 좋은 컨텐츠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열경련을 몇 번 해봤던 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나중에 시간이 되신다면은 또 고병수 원장님과 함께 했던 우리 아이 열 관리 방법 네, 컨텐츠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댓글 이거 말고 글쓰기가 있잖아요. 댓글 쓰기. 네. 거기다 궁금한 거 있으면 올리시면은 뭐 이런 것 저런 것 좀 제가 올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윤희님 들어와 주셨고요. 아우, 아유, 안타깝네요. 반갑습니다. 하셨고요. 또 원장님은 만물 박사 같으셔요. 지식의 깊이가 다르십니다. 콜로라도는 눈에 얼음길에 날리군요. 아이고, 얼음길 조심,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고요. 이 주치의제도 꼭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음주를 하시나요? 갑자기 또 제주에 추천하실 만한 고깃집 네, 여쭤봐 주셨는데 어떠신가요? 사방에 깔렸습니다. 검색만 하면 거의 다 나와요. 저희가 다음 주에 이제 회식 예정인데 우리 타동 365 의원 옆에 있는 고깃집 맛심 고깃집. 네 가볼 예정이고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선생님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도 그러긴 한데 의식이 있는 생각이 있는 의사가 해야 되죠. 이게 10여 년 동안 의사가 한 적이 한두 번 있었는데 이런 말로 하면 안 좋지만은 생각 없이 해가지고 5년 대통령 임기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너무 답답해요. 아쉽네요. 기억의 추억님이 원장님 애들 해열제는 시간이랑 용량은 꼭 지켜야 하나요? 한 번씩 해열제가 안 되는지 열이 전혀 안 떨어지더라고요. 열이 안 떨어지는 거는 그 감기나 이런 감염병마다 달라요. 이 해열제가 잘 듣고 이 해열제 안 듣는다가 아니고 안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해열제 시간은 뭐 대충 대여섯 시간마다입니다. 하루에 3번 먹고 4번 먹든 대충 시간 많죠. 그리고 초기에는 하루 이틀은 열 떨어졌다고 해열제 끊고 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은 이틀 동안은 꾸준히 먹인다. 이런 느낌으로 쓰는 게 좋아요. 애가 너무 힘들어져요. 올랐다 내렸다 하기 때문에. 네.
자, 신당충경님 감사합니다. 봄이 온나님 제주 가고 싶네요. 또 엄마 사랑님께서도 하루빨리 의료 대란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이 보실 때 언제쯤 좀 해결이 될까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은 이미 재적 때문에 거의 다 들어갈 거고요. 들어가서 뭐 싸우든지 그렇게 할 건데 문제는 전공의들이 절반 이상은 다 이미 취직해 버렸어요. 산부인과도 10명도 안 돼요, 전공의가. 너댓 명밖에. 그리고 뭐 소아과도 그렇고 응급의학과도 그렇고 뭐 여러 중요한 과들이 지금 다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럼 교수들이 해결할 건가? 못합니다. 지금 거기도 이제 완전히 녹다운 돼가지고 문제는 또 심각한 게 진료가 뿐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 교수들이 역할이 뭡니까? 진료 중증 환자를 보는데 연구 작업을 해야 돼. 논문도 써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까지 논문에 상당히 훌륭한 업적을 쌓았었는데 논문을 못 쓰고 있어요. 일 하느라고. 당장 이제 해결할 그건 일들이 국가 많으니까요. 손실이거든요. 어쨌거나 그래서 학생들은 많이 복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전공의 문제는 좀 장기화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아요. 정부가 제가 강조하지 않습니까? 아니 고집 피우지 말고 물러서면 돼요. 그럼 저쪽도 한 발 물러서면서 타협을 보는데 절대 물러서지 않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고집입니까? 이게 국민들 앞두고. 아이고. 예, 넘어갑시다. 물 한 잔이라도 소주 대신. 네. 아이고, 교수님들의 당직에 쓰러지신다던데, 네, 복귀하는 의대생들의 마음가짐도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참, 많은 분들이 고민을 남겨주시고 계시고, 걱정이 많이 드실 텐데요. 다시 또 본론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의료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뭐 학생들 강의할 때 썼던 화면인데, 쉽습니다. 지역에서, 동네에서 네. 이루어지는 의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신 딱 하나 중요한 게, 포괄적으로 거의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외국에서는 전에 말씀드렸죠. 이비인후과 따로 있고 동네 병원 있고 소아과 따로 있고 내과 있고 정형외과 있고 이렇지 않습니다. 다 가정의학과 의사 같은 포괄적으로 의사가 먼저 보고 그다음 전문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의료진들 체계고 효율적인 의료입니다. 사실은. 그러기 위해서 가정의학과 의사들이 아니면 그들이 또 지역에서 흔한 의료에 관해서 거의 80~90%를 수련을 받아요. 해결할 수 있도록 뭐 당뇨 고혈압부터 암 예방, 그다음 소아들 가지고 있는 아토피부터 많은 것들. 저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소아과 같은 경우도 6개월, 8개월 돌고 중요과 중심으로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진료할 때 큰 어려움은 없어요. 근데 외국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자기가 알아서 전문가를 다 찾아가죠. 이건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또 중요한 게 신경외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뭐 기피하려고 그러잖아요. 수술하려고. 이제 뇌수술을 못해서 병원을 전전긍긍하잖아요. 근데 신경외과 의사들이 당직도 많이 서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콜을 받아요. 급하게. 그렇게 숱해요. 그 사람들이 워낙 또 어려운 수술을 하고 그러니까 이 월급, 급여가 좀 세죠. 네. 당연히 또 존경받고. 근데 우리나라는 다 안 하려고 그러고 이게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전체를 아우르면서 진료하는 게 1차 의료다, 지역에서. 그 다음 거기에 반대되는 건 뭐죠? 2차, 3차가 아니고 전문 의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차 의료를 그러면 동네 병원하고 1차 의료는 같은 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동네 병원은 모든 몇 개 과가 있을까요? 전문과가. 우리나라는 25개가 있어요. 내과, 외과, 소아과, 의사. 25개가 다 개원해 있는데 외국은 그게 아니다. 대부분은. 그래서 1차로는 포괄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고 이거를 강화할 방법은 주치 제도를 하는 겁니다. 얘들 앞으로 설명드릴 건데 그 쌍두마차예요. 그럼 1차 의료만 지역사회 동네 의원만 발전되는 게 아니고 전문 의료도 발전돼야 되죠. 1차 의료 대가 되는 말이라 그랬죠. 네. 전문 의료는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지금 정부에서 계획하는 대로 뭐 신경과 산부인과 이런 데 전문 의료에 뭐 수가를 더 주겠다. 이거 실패합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제도 시스템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원하는 의사들을 좀 적게 줄이기 위한 방법. 병원에 입원해 보셨나요? 네, 입원해 봤어요. 이번에 보면은 교수들은
이 과장님이든 얼굴 아마 1분 보기 힘들어요. 완전 10초 본다면 지나가. 맞아요. 내가 물어보고 싶을 때 물어볼 시간도 없어. 못 왜? 물어봐요. 확 돌고 외래 가서 근무해야 되니까. 음. 근데 외국에서는 뭐 5분, 10분이 충분히 자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죠. 왜 그럴까? 거기는 한 병원에는 전문의들이 많아요. 시간적 근데 우리나라는 여유. 적고 거기는 많죠? 의사가 부족해서? 가 아니라고. 말했지. 의사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다 나와서 개원해 버리니까 그렇게 해요. 예를 들까요?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이 이분들은 수술하는 외과예요. 열심히 뭐 어려운 수술들 하는데 그걸 다 배워서 나와서 감기 환자를 봐. 중이염 환자를 봐. 감기 환자, 중이염 환자는 다른 데서 봐도 소아과에서 봐도 돼요. 그 어렵게 수술할 거를 4년, 5년 해가지고 나와서 감기 환자를 봐야 돼요. 왜? 그게 숙가가 안 돼요. 왜냐면 종합병원에서 그 과장이나 교수님, 전문의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못 대줘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오죠. 그거 대주게끔 만들고, 그다음 그 사람의 보상을 하고 그 사람이 남게끔 이렇게 그 분위기를 환경을 만들어주면은 남게 만드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많이 남죠. 2명, 3명이 전문의가 뭐 있으면은 이제 10명이 있는 거죠. 그럼 회진도 천천히 그죠. 돌고 외래도 천천히 돌고 연구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정부에서 이걸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실패할 거라는 거예요. 정부의 계획은. 이거는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의료가 발전되고 그 다음에 전문의 중심 병원 제도가 이렇게 시스템을 마련했을 때 우리나라 의료계획이 국민들을 위한 의료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10년 걸려요. 10년이요? 1년 걸리는 게 아니고. 와, 10년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1차, 그 중에서 우리는 전문의 중심 병원은 사실 국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은 못하고 제가 전공한 거는 1차 의료 정책입니다. 주치의제도 정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자, 이렇게 지금 많은 개원하는 의사 전문의들은 없애는 게 아니고 지금 자연스럽게 있게 만드는데 나이가 드시겠죠. 네. 그다음 종합병원 전문의들은 수가도 진짜 산부인과 분만 수가라든지 뇌수술 수가 이거 10배 올려야 돼요. 10배. 근데 개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부담하는 거고 우리가 보험 근무로 네. 부담하고 정부 지원도 해야 돼요. 정부 지원 우리나라만큼 안 하는 나라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치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까 정치적인 것과 그렇죠. 잘 그래서 정치가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그래서 종합병원 전문의들이 그럼 남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 여건을. 그러면은 종합병원 전문의가 좀 많아서 전문의 네. 중심 병원이 되겠죠. 그다음 1차 의료를 전문하는 의사들도 점점 키우고 이 그림이 되게 중요한 그림입니다. 사실은 이게 같이 돌아가야 돼요. 자, 그래서 뭐 옛날 그 한겨레 21에 그 제가 관해서 만들었던 건데 외국은 학생 때부터 다 지원을 합니다. 학생 때 등록금을 다가 아니지만은 많은 국가에서 지원하고 인턴 레지던트까지 다 지원해요. 개인 병원 설립할 때 개인 병원 지원도 해줘요. 독일 같은 경우는 뭐 건물 임차료라든지 은행에서 네. 이자 없이 빌릴 수 있게끔 이런 거 우리나라 하나요? 아니요. 1원 한 푼 안 줘요. 그러니까 지금 의사들이 자영업자 의식만 세져가지고 공적인 의식이 좀 멀어진 거죠. 국가에서 뭐라고 하면 너 대준 거 있어? 내가 있는데? 내 돈 내산이라고 그러죠. 내 돈 내산 건물인데? 이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지금 외국 사례를 보면은 이 사람들은 하루에 20명 환자 보고 우리나라 가보면 70명 봐야 돼요. 와, 그게 시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당연하게. 3분, 2, 3분. 그리고 이 사람은 공동 개원해요. 여러 명이 같이 하기 때문에 월수금 근무하고 화목토는 방문하고 이게 가능한. 우리는 다 1인 원장 체제죠. 그럼 이제 공동개원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게 그 외국의 병원 같은 경우는 뭐 이비인후과라고 이비인후과만 있기보다 다양학과가 있다고 했잖아요. 다 가정학과. 다 가정의학과. 전문과는 없다니까요. 전문과가 네. 없고 그럼 가정의학과의 선생님 네 분이 4분, 아니 6명, 10명도 있어요. 그렇게 공동개원을 그 하는군요. 지역에서. 그래서 같이 해서 많은 지역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아하. 방문도 가능해, 네. 충분한 상담도 가능해.
여러 명이 해야 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 이렇게 된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장애인 주치의 제도도 또 준신 성공기로로 성공할 갈 수 있죠. 수밖에 그렇죠. 없겠네요. 우리 한 명에서 진료하는데 그만두고 어떻게 방문을 합니까? 못하지. 현실적인 어려움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문제고. 그래서 제가 영국에 갔을 때 찍어놓은 거예요. 동네에 돌아다니다가 동네 병원 보니까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일해. 오. 옛날엔 안 그랬어요. 이게 블레어 총리 때 네. 20년 됐죠. 블레어 총리 때 1차를 살리자 개혁하자 하면서 지원을 빵빵하게 하고 근무를 시간 늘려서 하면은 거기다 수당을 주고 만성질환 관리 잘하면 수당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토요일도 일해. 옛날에는 5시 땡 하면 퇴근했거든요. 8시까지 일하시는데요. 아침 7시부터 밤 8시까지. 그래서 이게 가능한 게 공동으로 하니까 가능하죠. 야, 이제- 누군 일찍 예. 퇴근하고 누군 늦게 퇴근하고. 음. 이것도 볼까요? 이거는 윈블던인데 런던 근교에 제가 가서 찍었어요. 보세요. 의사가 6명이야. 그렇네요. 거의 다 이래요. 오. 우리나라처럼 한 사람이 하는 데가 없어요. 음. 여기도 8시 30분부터 일하죠. 네. 뭐 이거는 자 영화를 전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 이거는 간장 선생 막 뛰어다니고 방문 진료하는 장면이죠. 그다음 우리 의사 선생님 마찬가지고 어디 방문해서 돌아가실 분들 의사 선생님 가서 돌봐주고 이런 것들 이게 우리나라가 가능할까요? 안 되죠. 왕진 수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왕진한 것이 없어요. 이게 시범사업 조금 하고 있는데 네. 막 어렵게 음. 지금 그러니까 지역사회 지역 의료가 살 수가 없어요. 교육도 안 돼, 환자 상담도 안 돼, 방문도 안 돼. 자 거기에다가 우리나라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데 가장 문제는 이겁니다. GDP 대비 과거에 한 10년 전만 해도 뭐 7%, 8%가 안 되는 의료비를 사용했었거든요. 우리가 네. 아팠을 때 쓰는 돈들이 우리가 내는 돈, 정부에서 보험 재정으로 나오는 돈 이게 합치는데 한참 모자라다, 덜 쓰고 있다 이게 문제 제기했는데 이제 어느새 OECD 평균을 넘어서서 벌써 이게 한 7, 8년 사이에 3.2% 늘었어요. 그래서 9.9%. 거의 선진국 평균을 넘어서 OECD 평균을 넘었어요. 다른 나라는 7, 8년 전이나 지금이랑 거의 비슷해요. 큰 차이가 없네요. 없는데 우리나라는 갑자기 컸어. 급증했네요, 3.2%. 지금. 이게 3.2%는 수십조 원이에요. 왜 컸을까? 고가의 의료비나 의료 장비가 많아진 것도 있고 네. 그다음 두 번째 노인 분들이 많아져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고가의 장비 등 의료건 그렇다 치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 그러면은 무릎 관절 때문에 여기 가서 주사 맞고 저기 가서 치료하고 막 그러는데 관절 운동 좀 제대로 가르쳐 주면은 거뜬해져요. 제 경험이야. 그때 뒷집 말씀해주셨잖아요. 할머니. 네, 뒷집 할머니. 집에도 와서 방문도 못 열던 할머니가 이제 마실 정도 갈 수 있는. 그 다음에 뭐 고혈압, 당뇨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주치 시범사업 하느라고 만성질환이나 여러 교육 자료들 한 100개, 150개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교육하면은 많이 이제 병원 3번 올, 한 번 올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열나는 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왜? 의사들이 양심이 없고 돈만 밝혀서 아닙니다. 그걸 보장을 안 해주니까 많이 보려고 박리담회 하려고 의사들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사람들에게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비용이. 이 의료비 상승 무시 못합니다. 나라가 망해요. 자, 그래서 몇 분 쪽 보고 한번 볼까요? 네. 자, 저희가 이제 방송 시간이 10분 그렇구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좀 얼른 살펴보면 그래서 일단은 좋겠습니다. 네. 등록을 통해서 일정한 의사로 하여금 내 건강을 맡기겠다는 게 주치 제도인데, 근데 뭐 지금 우리나라 제도상으로 한 병원만 갈 수는 없잖아요. 네. 여러 병원을 다닐 수 있는데 되도록이면 단골 의사를 만들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주형 건강주치라고 붙였는데 아마 제주에서 처음 하고 제주의 특색에 맞게 만들겠다 해서 제주형 건강주치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제주행 건강 주치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막 소개하고 여러분들하고 좀 만나볼게요. 네. 전부를 하기는 시범 사업은 일정 어느 지역 특정한 지역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 동쪽, 서쪽, 그 다음에 제주시 동지역, 읍면 지역과 동지역 한 7개 지역에서 하게 되고 65세 이상, 12세 이하 아동과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막 나열을 했지만은 이미 많은 의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시간을 들여서 중요한 거 그거예요. 등록을 했을 때 맨 앞에 있는 건강종합평가라고 한 거. 이 사람이 어떤 과거력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 쭉 파악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야 분이 오시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상담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네. 이제 우리는 이제까지 어디가 아프면 그 아픈 것만 치료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포괄적으로 봐주고 그 다음에 쭉 보고 건강검진도 하면은 와서 건강검진을 못하더라도 잘 설명해주면서 추가 검사도 해주고 예방접종 그 다음에 건강교육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는 거죠. 그다음 비대면 전화 상담이라든지 어떤 뭐 화상 지금 제가 추자도권에서 화상 영상 진료를 하고 있는데 주로는 전화 상담이 될 겁니다. 그다음 재택의료 방문 진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서비스가 이루어지는데 약간의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제주도에서는 마땅한 그 보상을 하겠다. 그런 걸 해달라. 사실 어렵진 않습니다. 조금만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돼요. 네. 그래서 방문 의료도 힘든데 1인 의원이니까 그래서 도에서 간호사들을 고용해서 제주의료원에서 고용해서 예를 들면은 네. 거기서 어느 지역에 방문이 필요하다면 그 간호사가 가게끔 파견되게끔. 아직은 그렇게 좀 왜냐면 병원에 있어야 됐지만은 간호사 한 명 고용하기 힘들어요. 이런 것들을 하고 예를 들면 보십시오. 예, 주치 등록을 했다. 네. 여러분 송혜은 아나운서가 우리 병원에 와서 65세 안 넘었지만 등록을 할 넘었다 거야. 칠게요. 할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아이고, 등록하려 왔어요. 네. 이거 간호사들이 다 정리를 하죠. 그다음 중요한 게 이겁니다. 가게도 가게도. 주로 3대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자기 윗선과 자기 아래 가족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나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예를 들면은 비형 간염을 가지고 분이 나한테 왔어요. 네. 고혈압 때문에. 근데 비형 이 사람만 간염 검사하고 치료하고 이런 게 아니고 보면은 대부분 모성, 수직 감염이에요. 어머니로부터 받은 게 많아요. 대부분. 다 그 형제들 다 검사해야 돼요. 네. 근데 딱 보니까는 큰 오빠가 간경화로 돌아가셨더라고요. 50대에. 도동. 왜? 비형 간염이 있었던 거예요. 모르고 무시하고 지낸 거죠. 그 가족들 다 조사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주치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죠. 가족 가계도가 없으면은 네. 그 사람만 보게 돼요. 맞아요. 자, 이런 거.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딱 보죠. 건강상의 과거력이 어떤 게 있고, 그럼 앞으로 플랜,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런 것들이 한 장에 딱 만들어지면서 이 사람의 종합관리 시작이 됩니다. 등록하면서.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주치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네. 이 진단 그 표를 보면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지거든요. 그쵸. 가게도와. 네, 주치 제도는 사실 의사들도 생소하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더더욱이 몰라요. 뭐가 달라져? 달라질 거 없어요. 뭐가 좋은 혜택이지? 뭐가 달라질 거 없어요. 근데 하다 보면은 아 이게 되게 좋구나. 네. 얘기도 조곤조곤 잘해주고 전화로도 얘기해주고 필요한 건 교육도 해주고 그거는 의사들은 처음엔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주니까 환자 많이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양질의 진료를 하려는 걸로 바뀌는 거죠. 그게 한 시간이 좀 걸려요. 자리 잡기까지는. 네네. 한 5년. 5년.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는 1차 의료라는 게 있고 네. 등록을 통해서 일정한 의사가 단골 의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주치의 제도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올해 7월 1일부터 제주도에서 시작을 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전국구를 넘어서 콜로라도에서도 방송을 봐주시는 글로벌한 비욘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치제도 저희가 또 1월 달부터 쭉 좀 개념을 정립해 왔기 때문에 예. 이렇게
주치제도란 이런 거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좀 열린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럼 이제 제주형 지역사회 건강주치제도 같은 경우는 7월에 네. 시범 운영이 그쵸. 본격적으로 되는데 일단은 우선적으로 대상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료 소외 지역인 65세 이상 어르신들과 양 동쪽 서쪽 네. 쪽이 멀잖아요. 네, 네, 네. 제주시권에서 거기 읍면 6개 지역. 장애인과 아동 뭐 또 아니면 들어가 있는 어르신. 거죠. 장애인은 다 그 나이대별로 나눴기 때문에 아, 장애인 건강주치 따로 하고 있어서 네. 뭐 나이대별로 거기에 포함되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이건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제 제주도에서 이 주치제도가 좀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예. 좀 어떤 요소들이 중요한지.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은 참여입니다. 참여. 의사들이 주치제도의 시범 사업에 참여하려고 많이 좀 관심과 참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간호 인력들도 참여를 해야 되고, 네. 의료 제공자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참여가 되게 일차적으로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많은 도민들이 그런 게 있구나 등록을 해주는 거죠. 네. 65세 이상, 12세 이하 거기에 해당되면은 그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에 지역이 떨어져 있어 상관없어요. 그 지역 의료기관이 중심이야. 그 사람이 사는 중심이 아니고. 그렇군요. 근데 등록을 했으면은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봐주면서 뭐 필요하면 다른 병원 갈 수 있죠. 그래서 도민들의 관심과 등록. 네. 이게 등록. 1차로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좀 잘 되는 것들은 그 다음에 문제. 많은 관심과 여러분 등록에 네. 함께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도 댓글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네. 자, 원장님 드라마를 보면 과장, 정교수, 조교수, 펠로우 이런 단어들이 있던데 어떤 순서로 좀 높은 지위인가요? 일단 이게 종합병원도 대학병원을 끼면은 교수라 부르고 대학병원을 끼고 있지 않으면 그냥 과장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제일 높고, 근데 대학병원을 끼는 무슨 대학병원, 뭐 제주대학병원 이렇게 하면은 과장님이라고도 하지만은 보통 펠로우, 조교수, 정교수 이 순서죠. 대개 이 정교수들이 과장님 병원에서 역할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주치의제도 꼭 성공하셨으면 합니다 하셨고요. 윤희님께서 보험료도 올라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한 달에 의료보험을 1,700불 냅니다. 이 주치의께서 제 모든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계시고 다른 과에서 진단받은 병인의 약도 모두 주치의께 그렇죠. 갑니다. 그 미국은 사실 주치의 제도를 하진 않은데 HMO라고 해서 민간 보험회사 연합이 있어요. 여기서 전에 말씀드렸죠. 미국에서는 네. 거기 보험료 얼마입니까? 한 달 200만 원, 300만 원. 그니까요. 근데 영화 한번 살펴봤잖아요. 네. 저는. 예, 존 큐 영화 봤죠. 근데 윤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1,800불, 뭐 2,000불 냅니다. 근데 HMO를 중심으로 이게 효율성을 아니까 의료비도 적게 들고 잘 치료된다는 걸 이 사람들 보험회사들이 다 알아요. 네. 이 경로를 밟으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치제도처럼 운영을 해요.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쉽게 한자님께서 의료가 잘 발전했으면 점점점 양관식님께서는 대단한 일을 하시네요. 또 기억의 추억님께서도 응원합니다. 이문숙님께서도 주치의제도 참 좋네요. 꼭 성공하세요. 쉽지는 않겠어요. 라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1월 달부터 오늘 3월 달까지 이제 주치의제도에 대한 소개를 끝으로 이제 한국의료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대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저도 좀 되게 생소했지만 알아갔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우리 세 번에 1, 2, 3 세 번의 그 방송을 했으면은 송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0.01%의 의료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비욘드 가족분들은 다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저와 함께 0.0001%로 네, 나아가면 좋겠네요.
우리 원장님도 이제 바쁘신 와중에 이 PPT 하나를 만드시기 위해 1시간을 들이시면서 또 시간을 쪼개면서 또 오늘도 진료를 보시고 또 퇴근을 혼자 하시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또 이렇게 생방송을 하고 계시고 또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시지만 이 전국 최초로 제주도 시행이라는 또 무거운 부담감도 안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또 비욘디의 가족이니까요. 우리 고병수 원장님 지치지 않도록 또 이 주치 제도가 한국의 의료 발전에 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또 사랑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는데 제도가 일단 의사들, 간호사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도민들 이게 아마 잘 성공하면은 전국화가 금방 될 거예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뭐 제주도 살지 않더라도 많은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도민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참여했으면은 아마 성공의 길로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저희도 비욘디도 계속해서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달 또 저희가 매달 첫째 주 수요일 밤 11시에 고병수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다음 달 주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탑동 365 의원 고병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